시신에 식초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가슴팍에 검은 자국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600년 전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는 전직 참판, 조선 조정의 고위 관리입니다. 시신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사인은 급사, 사흘 뒤면 그냥 묻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영의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황희, 세종대왕의 오른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상으로 불리는 그 황희의 아들이 고위 관리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전체가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막은 것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급 검률, 식초 한 병.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세종실록의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 팩션입니다. 실존 인물과 사건의 기록을 뼈대로 삼되 묘사대 사신미는 창작입니다. 세종 14년 9월, 조선은 태평했습니다. 그 태평한 아침에 유의서가 죽었습니다. 외상 없음, 결은 없음. 경조 초검관은 즉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사, 이상 없음. 그런데 검률 이문경은 시신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아래에 흙이 있었습니다. 곱지 않은 흙이었습니다. 거칠고 검은 필사적인 흙이었습니다. 급사한 사람은 땅을 긁지 않습니다. 이문경은 형조 서고로 갔습니다. 유의서 관련 기록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 날짜에서 멈췄습니다. 방문자 2명, 황보신, 이모, 용건. 그 칸이 흐릿했습니다.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면 흔적이 남으니까요. 흐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쓰인 것처럼, 처음부터 읽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의서 건은 마무리됐소. 형조 참의 민혁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초검도 마쳤고 재검 요청도 없었소. 이문경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민혁이는 잠시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이문경은 서고를 나왔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의서의 서재는 비어 있었습니다. 붓도 없었습니다. 벼루도 없었습니다. 몇 달치 기록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시신보다 먼저. 이문경은 하인들을 찾았습니다. 참모는 울었습니다. 마당쇠는 입을 닫았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더 많이 말합니다. 빈틈을 채우려 하니까요. 이 사람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구 간 노인만 달랐습니다. 사흘 전에 젊은 양반 둘이 왔죠. 말이 좋았소. 종친 어른들이나 타는 말이었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때 나리 목소리가 들렸는데 울지는 않았는데 우는 것하고 비슷한 목소리였소. 이문경은 토지 기록을 펼쳤습니다. 황보신 명예 16필지. 그 중 3곳에 원래 주인이 있었습니다. 역관, 상단 주인, 그리고 유의서. 유의서의 토지는 2년 전 황보신에게 넘어갔습니다. 양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조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유이서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글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문경이 골목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너편 처마 밑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허름했습니다. 자세는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이문경이 눈을 맞추려 하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문경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 대문 앞에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 아래 쪽지, 글자 두 자였습니다. 멈춰라. 이문경은 쪽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아직 모르던 때였습니다. 이문경은 세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형조는 하루 만에 반려했습니다. 이문경은 다시 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의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단서가 붙었습니다. 사흘 안에 결론을 낼 것. 형조 참의 민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왕명이었으니까요. 이문경은 시신 앞에 섰습니다. 창고 안은 차가웠습니다. 기름 먹인 장지문 너머로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습니다. 형조 설이 3명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문경은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틀리길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은비녀를 화로에 달궜습니다. 붉은 식초를 끼얹었습니다.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리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이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안쪽으로 비녀를 옮겼습니다. 식초를 다시 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부 위로 검은 선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따라 퍼지는 선이었습니다. 독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화살 끝이 지나간 것처럼. 그런데 주변이 봉합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꿰맸습니다. 시신을 손댄 것이었습니다. 이문경은 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의녀가 쓰는 실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문경은 말했습니다. 살인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문경은 알았습니다. 이 방 안에 자신의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녀를 찾았습니다. 이미 도성 밖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검언 허가가 내려오기 하루 전에 누군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문경보다 한 발 앞서서. 이문경은 의녀의 출신지를 뒤졌습니다. 경기 파주. 그 마을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문경의 어머니는 한때 황씨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12살에 팔려갔습니다. 이문경이 태어나고 3년 뒤에야 속량됐습니다. 그 집이 황보신의 집이었습니다. 이문경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주로 갔습니다. 의녀는 텃밭 뒤편에 있었습니다. 이문경을 보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문경은 잡지 않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의녀가 돌아왔습니다.
황보신, 나리가 시켰소. 시신을 손보라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절하면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 했소? 이문경은 물었습니다. 화살을 쏜 건 누굽니까? 종친 이모, 나리요. 이유는? 의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나리가 고발장을 쓰고 있었소. 황보신 나리가 빼앗은 토지들. 형조에 제출하기 이틀 전이었소. 이문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이선은 알았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고발장은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의녀가 말했습니다. 나리, 밝혀봐야 소용없소. 저들은 안 죽소. 이문경은 일어섰습니다. 그때 의녀가 그의 등에 대고 말했습니다. 황희 대감은 알고 계시오. 처음부터. 이문경의 발이 멈췄습니다. 황희, 세종의 오른팔. 이 나라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불리는 사람.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문경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진술서를 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고갯길이었습니다. 말이 멈췄습니다. 길을 막은 것은 가마 한 채였습니다. 장막이 처진 고급 가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오. 황이었습니다. 가마 안은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희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질렀소. 황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막지 못했소.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문경, 자네가 이걸 조정에 올리면 황보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오. 종친이 엮이면 왕실이 흔들리오. 자네 혼자 감당할 수 있겠소? 이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막는 것이 아니오. 다만 알고 가라는 것이오. 가마가 멈췄습니다. 이문경은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형조로 돌아오는 골목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허름한 옷, 허름하지 않은 자세, 처마 밑에서 보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술서를 내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문경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자신이 다음 시신이 된다는 것을. 진술서를 넘기면 끝납니다. 유이서의 죽음은 다시 급사로 기록됩니다. 의녀도 사라집니다. 이문경도 조용히 살아남습니다. 넘기지 않으면. 그는 진술서를 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이문경은 경복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엄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직접 올렸습니다. 다음 날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황보신 유배, 종친 이모 장일백태, 형조 참의 민혁이 파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황보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3년을 살다 돌아왔습니다. 빼앗은 토지 16필지 중 돌려준 것은 2필지였습니다. 황희는 다음 날 조정에 출근했습니다. 세종은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황희 없이는 조정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유이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문경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그는 유이서의 고발장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 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딘가 묻혀 있을 것입니다. 유이서가 손톱으로 흙을 긁으며 지키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종이 한 장, 진실 하나. 유이서의 묘 앞에 이문경은 혼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이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단 2줄입니다. 황보신 유배, 이모 장일백태. 유이서의 이름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은 지워지고 산 자의 이름만 기록에 남는 것. 그것이 역사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